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고 정숙은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신랑이 기절하겠어. 맞아, 오늘 주인공이야. 자신감 가져.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약간의 긴장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긴장 풀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누가 축하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단정하지만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대기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여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내 진짜 엄마야. 순간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손에서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근교의 한 예식장.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날입니다. 예식장 앞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정숙의 딸 수진이의 결혼식입니다. 김정숙은 58살. 수십 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혼자 딸을 키워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식장을 오가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화환 배치를 확인하고 하객 명단을 점검하고 신부 대기실을 정돈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바쁘네. 정숙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힘들게 키운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 날입니다. 이제 저 아이 시집만 가면 내 인생도 조금은 편해지겠지.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미용실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모든 게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은 복도를 걸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키워서 미안하다고 했었지. 그런데 수진이는 늘 괜찮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했어.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착한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러 갈 때도 딸은 한 번도 아버지가 없다고 투정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엄마 하나면 충분하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말해줬습니다. 정숙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고 파마를 해주고 염색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어깨가 결려도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 수진이 이렇게 잘 컸으니까.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친 얼굴이 빛났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쁜 날인데. 그래, 너무 기쁘고 예뻐서 그래. 정숙은 딸의 면사포를 다듬었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정숙은 면사포를 조심스럽게 씌우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기 같았는데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엄마, 그런데 내 친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면사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오늘 결혼하잖아. 아빠 생각이 나서. 다른 애들은 아빠랑 같이 입장하는데 나는 엄마랑 입장하잖아.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은 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정숙은 그때마다 일찍 돌아가셨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사진도 없다고 했고 추억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사랑했고. 그럼 왜 사진도 없어요? 이야기도 안 해주고. 다른 애들은 아빠 사진도 있고 아빠 이야기도 들었다는데.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의 비밀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비밀을 꽁꽁 묻어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야. 아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신랑이 기다리잖아. 행복한 날인데 슬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친구들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축하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공중에서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참 오래 지났네. 30년 전 정숙에게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년도 안 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용실 일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열고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껏 모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딸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잘했어, 정숙아. 너 정말 잘했어. 정숙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 비밀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진실을 폭로하는 꿈.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면사포 이쁘죠? 그럼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우리 수진이가 제일 예뻐. 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행복만 생각해. 신랑한테 잘해주고 사랑받으면서 살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미소 뒤엔 어딘가 모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기를. 정숙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고 정숙은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신랑이 기절하겠어. 맞아, 오늘 주인공이야. 자신감 가져.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약간의 긴장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긴장 풀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누가 축하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을 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단정하지만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5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대기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수진아.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여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내 진짜 엄마야. 순간 대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손에서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김정숙 씨 맞죠? 3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정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당신 누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앞에서 찍은 사진. 정숙이 그 사진에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맞잖아요. 30년 전 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죠. 정숙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나 박선이야. 내 엄마야. 30년 전에 널 낳았어.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널 잃어버렸어.
수진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엄마는 여기 계신데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저 사람이 널 데려간 거야. 정숙은 선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미친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숙은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버텼습니다. 나요. 내가 왜 나가야 해요?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대기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아기가 사라졌어요. 당신이 데려간 거잖아요.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수진이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딸은 죽었잖아요. 그날 병원에서. 선희의 말에 대기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이 내 아기를 대신 가져간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선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믿어줘. 나 정말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에도 나갔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는 증거요.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팔찌였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채워준 거야.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수진이라고. 수진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팔찌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기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 정숙은 그걸 빼서 숨겨뒀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밖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밖으로 나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신랑 쪽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려던 여자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밖에서 난리예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드레스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 졌습니다. 신랑이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정숙도 울었습니다. 선희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되려던 여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이에요?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고. 신랑이 수진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안 돼요. 수진은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정숙이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신부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그날의 결혼식은 결국 파투났습니다. 예식장은 혼란에 빠졌고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쪽 가족은 분노했고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희는 예식장 밖에 서서 수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고 신랑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진짜 엄마는 누구지? 수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를 닮았는지, 이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수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숙과 선희 두 사람을 각각 만나기로 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정숙을 만났습니다.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뺐습니다. 엄마, 아니, 정숙 씨,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내 엄마야. 너를 낳았어. 그 여자 말은 거짓말이야. 그럼 증거가 있어요? 제가 정말 엄마 딸이라는 증거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보여줬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돼요.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수진아, 엄마를 믿어줘. 30년 동안 너를 키웠잖아. 그게 증거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숙은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 말은 뭐예요? 산후조리원에서 저를 데려갔다는 말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거야. 수지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정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수지는 선희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희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당신 딸이라는 증거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여기 봐. 내가 너를 낳던 날 쓴 일기야. 수지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출산의 고통, 아기를 처음 본 기쁨, 그리고 아기가 사라진 날의 절망.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선희는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30년 전 산후조리원 입원 기록. 선희의 이름과 출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미혼모였어.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산후조리원에 겨우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기가 사라졌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 미혼모가 아기 버린 거 아니냐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어. 수지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눈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미용실 잡지를 봤어. 거기 내 사진이 있었어. 미용실 원장 딸이라고. 그 순간 알았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직감이었어. 엄마의 직감.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아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조사했어. 그 미용실 원장이
3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다는 것도 알아냈어.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일까요? 선희가 진짜 엄마일까요? 그럼 김정숙 씨가 저를 데려간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도 그날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죽었어. 슬픔에 미쳐서 내 아기를 가져간 거야.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30년 동안 헌신적인 엄마였는데, 증거가 더 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우리가 정말 모녀인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다시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요.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왜? 엄마를 안 믿어? 믿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해야 해요. 그 여자랑도 검사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믿어줘. 왜 안 돼요? 떳떳하면 검사하면 되잖아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정숙의 반응에서 확신했습니다. 정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엄마도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죽었어. 태어나자마자.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때 옆 병실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 수지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어. 미혼모가 아기를 안고 자고 있었어. 아기가 너무 예뻤어. 내 아기 같았어. 그래서 저를 데려온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범죄를 저질렀어.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선희의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야. 30년 동안 키웠잖아. 피는 안 섞였어도 너는 내 딸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누구예요? 제 인생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은 수진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요. 손대지 마세요. 수진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지는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숙과도 선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남해에 데려다 키웠대. 30년 동안 속이고 살았다며? 가엾어라, 그 딸. 진짜 엄마가 따로 있었다니. 정숙은 미용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수진이를 사랑한 게 죄인가. 한편 선희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희는 방송에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선희를 동정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불쌍하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를 훔쳐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여론은 선희 편이었습니다. 정숙은 악인이 됐습니다. 정숙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집 앞에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남의 아기를 훔칠 수가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당장 감옥 가야죠. 범죄자예요. 정숙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숙이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헌신적인 엄마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정숙 씨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선희의 친딸이었습니다. 99.99% 일치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선희 씨가 내 진짜 엄마구나. 수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는 울먹이며 받았습니다. 수진아,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선희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정말 엄마야.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결과는 나왔지만 전 아직 당신을 엄마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진아,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숙도 결과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선희의 딸이라는 것을. 정숙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며칠 후 수지는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은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검사 결과 들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벌 받을게. 경찰에 자수할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수지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 아기가 죽었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뒀어. 의사가 말했어. 아기가 못 살 거라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아기를 품에 안았는데 차가웠어. 숨을 안 쉬었어.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때 옆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 그 방에 갔어. 미혼모가 아기 안고 자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그래, 너를 안았어. 따뜻했어.
살아있었어. 그 순간 내 아기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범죄라는 거 알았어. 하지만 도저히 너를 놓을 수가 없었어. 너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어.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너한테 거짓말한 거, 내 인생을 훔친 거, 다 미안해. 수진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사랑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의 아기 훔쳐가는 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이었습니다. 선이는 수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선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선이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선이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은 선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엄마의 품에서.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를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정숙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30년 전 아기를 훔쳤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을, 아기를 안고 나온 일을, 자신의 아기처럼 키운 일을. 왜 그랬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기가 죽었습니다. 절망에 빠졌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방 아기를 받고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희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가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선희의 호의를 받는 것도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못 키워서.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훔쳐진 거니까. 그래도 엄마로서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수진은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눈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었어. 아기 잃고 미칠 것 같았어. 경찰도 안 믿어줬고 가족들도 등 돌렸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살았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돈 모아서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몇 년 전에 미용실 잡지 봤어. 거기 내 사진이 있었어. 미용실 원장 딸이라고. 그 순간
알았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마트에서 일해. 계산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먹고 살만해. 수지는 선희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희가 진짜 엄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정숙이 엄마였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숙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유괴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30년 전 아기 유괴 사건, 범인 자수, 미용실 원장, 친딸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은 정숙을 비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옥 가야 한다. 30년 동안 속이고 살았다니 양심도 없나? 하지만 일부는 정숙을 동정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그것도 죄인가? 여론은 갈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댓글을 봤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정숙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습니다. 왜? 자수했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저를 생각은 안 해요?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생각했어. 많이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았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받으면 감옥 가요? 아마도 유괴죄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엄마 미워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30년을 키워준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사람을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엄마도 엄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어요. 힘들게 키워주셔서. 정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 안 해도 돼.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재판 잘 받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선희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있어. 내 진짜 엄마가. 하지만 수진은 선희를 밀쳐냈습니다. 진짜 엄마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디 있었냐고요.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았을 뿐이에요. 키운 건 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선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은 뛰어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진은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린 시절 정숙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학교 입학식마다 함께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까지 거짓일 순 없잖아.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숙이 저지른 일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습니다. 유괴죄는 중범죄입니다. 형량이 상당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아이를 잘 키웠다는 점, 자수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선희는 수진을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겨우 찾은 딸을 또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줘. 선희는 수진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그림, 초등학교 상장. 하나하나 꺼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들. 상자 맨 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숙이 수진이 어렸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이 다시 밝아졌어. 너는 엄마의 빛이었어.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오겠지. 그때 너를 잃을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수진에게 전해야겠다고. 며칠 후 정숙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왔어요. 수진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은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니, 정숙 씨. 응,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훔친 건 분명한 범죄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저를 키워준 건 감사해요. 사랑해준 것도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이제 제 진짜 엄마를 알아가려고 해요. 선혜 씨를.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당신도 제 엄마였어요. 30년 동안. 그 시간을 지울 순 없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전 두 명의 엄마를 가진 거예요. 한 분은 절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절 키워주셨어요. 정숙은 흐느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읽어보세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까지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어요. 재판 잘 받으세요. 전 당신 편에 서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진 올림. 정숙은 편지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니? 재판에서 제가 증언할게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정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해요. 진실을 말해야죠. 당신의 죄도, 당신의 사랑도.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선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선희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잖아. 다시 잃을까봐. 수진은 선희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제 진짜 엄마를.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났습니다. 엄마, 제 어린 시절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요. 그래, 말해줄게.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선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수진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잘 살아라, 수진아. 엄마는 내 진짜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 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이 쓴 편지를, 그리고 자신이 30년 전에 쓴 편지도 꺼냈습니다.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렇게라도 엄마를 기억해줘서.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정숙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방청석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정숙은 30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박선희 씨의 신생아를 불법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범죄 사실을 숨겼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슬픔이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아기를 데려갔고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선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미혼모였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기가 사라진 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미혼모가 아기 버렸다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잘 자랐다는 걸, 저 사람이 제 아이를 사랑했다는 걸.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을 원합니까?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이를 키워준 것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사랑해준 것도요.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 아이를 제 이름으로 불러주고 싶습니다. 진짜 엄마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선희도 정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선희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 김수진 씨 나와주십시오.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30년 동안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0년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셨습니다. 수진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습니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엔 제 숙제를 봐주셨습니다. 방청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까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겁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사랑도 모두 진실입니다. 재판장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희 씨한테, 수진이한테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제 아기가 죽었을 때 정신이 나갔습니다. 절망에 빠졌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수진이를 봤습니다. 따뜻했고 살아있었고 제 아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겁니까? 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애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정숙은 선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정숙은 유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정숙, 선희, 수진. 세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 딸 키워줘서 고마웠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선희는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당신을. 정숙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정숙과 선희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저는 두 분의 딸이에요. 한 분은 절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절 키워주셨어요. 세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법원 앞 햇살 아래서 세 사람은 용서와 화해를 나눴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정숙은 미용실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떠날 때였습니다. 선희는 수진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갔습니다. 엄마, 어릴 때 저 어땠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예뻤어. 눈이 초롱초롱했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겼어. 지금도 보조개 있잖아요. 그래, 그때 그대로야. 내 아기 그대로. 선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선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선희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저 봉사활동 같이 하면 어때요? 봉사활동? 네, 미혼모 돕는 단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상담을 해주고 아기 돌보는 걸 도왔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아기는 키울 수 있어요. 수진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30년 전 선희처럼 힘든 엄마들을 보며 수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정숙이 나왔습니다.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왔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조용해.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평화로워.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잘 지내니? 네, 선희 씨랑 잘 지내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니까.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선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 진짜 엄마 모습을. 정숙은 사진을 봤습니다. 선희와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 함께 봉사활동하는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선희 씨. 네,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제는 정말 너 엄마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할게. 수진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30년 동안 키워준 것, 사랑해준 것 모두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도 번졌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복받는 자리였습니다. 선희가 수진의 오른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숙도 초대받아 왼편에 섰습니다. 수진은 두 어머니를 양옆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신랑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부에겐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 분은 생명을 주셨고 한 분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수지는 두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들 고마워요. 두 분 다 고마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엄마가 늘 기도할게. 정숙도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어. 세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예식장 창가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벚꽃잎이 창문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수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진짜 엄마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란 걸. 선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 드디어 찾았어.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엄마는 이제 너를 보내줄게.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지는 신랑과 함께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엔 하객들이 꽃잎을 뿌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공중에서 춤췄습니다. 선희와 정숙은 나란히 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빛이었습니다. 축복의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뒤돌아봤습니다. 두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희와 정숙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가 수진아. 행복해라 우리 딸. 수지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희와 정숙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자 선희가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김정숙 씨, 고마웠어요. 제 딸 잘 키워줘서.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할 기회를 줘서.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해와 용서만 남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밝아집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세 여자의 미소가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